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원 학과를 변경해야 되는 학생의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던 내용을 잘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입결이 너무 높아요.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장 말리는 거죠. 야, 너 안 돼, 떨어져. 그래도 선생님 제가 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방과를 쓰려고 하는데 신방과는 신문방송학과의 줄임말이고 요즘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쓰이죠. 신방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신방과는 이제 온 동네 학생들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입결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야, 신방과는 너무 높아. 네가 특히 준비하는 어? C대 신방과는 너무 높아. 어떻게 그러면은 좀 C대 말고 조금 낮은 데로 쓰자. 비슷한 라인 중에 낮은 데 있잖아. 그런 데로 쓰자. 그래도 그러면 이제 수긍을 하죠. 네, 뭐 C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대학교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D대학교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 저는 무조건 H대 가야 됩니다. 네. 학과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도 H대는 무조건 가야겠습니다. 저 H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학과를 갑자기 확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셋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끝까지 도전한다? 학교를 변경한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학교를 고정하고 학과를 변경하는 케이스예요. 네, 저 무조건 A대학까지는 가야 돼요. 학과 바꾸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요. 네. 이런 경우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소서를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있냐? 보통 이제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이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학과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는 경우는 서류평가가 그러면 감점되는 일이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서류평가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대학 변경, 지원 학과를 변경했을 때 서류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내가 꿈이 의사지만 생명과학자로 변경하려는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죠. 처음에 의대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의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생명과학을 가려고요. 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처음에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사람을 다루는 것보단 나는 자연 전체를 다루는 것에 의의를 두고 생명과학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구차해 보이지만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의대 생각했던 학생들이 다 끝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대학이 본인의 진정성을 과연 이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 없는 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자소서가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나는 3년 내내 수학교육과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리학과를 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과의 입결이 가장 낮으니까 내가 이 대학이라도 가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수학교육과만 생각하다가 물리학과로 쓰면 정말 자소서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대학이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은 실제로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네, 결론은 서류평가에서 감점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감점이 됐다는 건 진정성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고 감점이 안 됐다는 거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겠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학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학과 변경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전공적 합성을 많이 따진 학교에선요, 엄청 감점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서류를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 특히 3학년 진로사항을 마지막에 어떻게 잘 바꾸느냐에 따라서 감점 정도가 달라지긴 하죠. 2018년도에
아, 2017년도군요. 2017년도에 제가 동국대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정관님이, 어, 수학교육 쓰다가 통계학과로 바꿨대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2년 동안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통계학과로 싹 바꿔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여쭤보셨죠. 얘가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다가 통계학 갑자기 바꾼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듯이 점수가 떨어져서 바꾼 거다. 그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사정관도 그렇대요. 뭐 그런 것 같대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구차하게 변경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정관님이 구차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 다 웃었죠. 네. 그게 뭐냐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진학의 의지로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2017년이고 현재 2020년이니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맞춰서 오는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전공적 합성을 심각하게 반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좀 꺼리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적 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 위주로 지원하셔야 그나마 합격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전 제 영상들에 보면 전공적 합성 많이 안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전공적 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은 전공적 합성 대신 다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내신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낮으면은 학과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기가 내신이 낮은데 또 학과까지 바꿔요. 그러면은 전공적 합성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전공적 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 위주로 지원해야 그나마 합격이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계열적 합성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중앙대가 특히나 그렇고 그다음에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계열적 합성을 보죠. 자기 추천은 전공적 합성을 아직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톨릭대도 전공적 합성 대신에 계열적 합성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전공적 합성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게 그만큼 전공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평가를 좀 더 보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결국은 내신 많이 보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약한 학생들이 학과 지원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온 대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학과 지원 변경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이제 지원했을 때 감점이 적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해도 된다. 학과 바꿔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주 평범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아주 평범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학할 때는 의대의 큰 꿈을 가지고 생명과학이나 의학계통을 공부해요. 근데 생명과학도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의대를 못 간 학생들이 생명과학으로 돌려서 오니까 생명과학 계통학과의 종합전형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들었으니까 내 현재 내신하고 수능 협력 가지고는 의대도 못 가고 이제 하니까 의공학 분야로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과학 의공학도 이제 입결이 높잖아요. 그래서 의공학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초 분야라고 생각되는 기계공학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계공학은 수학 물리가 필요한데 애초에 생명과학 하는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조금 딸리죠. 전반적으로. 수학 좋아했으면 물리 수학 쪽으로 갔겠죠. 예.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 물리나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물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기계공학은 못 하겠고 그나마 이제 수학 뭐 이제 공학 쪽이 괜찮다고 하니까 공학으로 가야 되고 뭐 공학에서 그나마 수학 덜 쓸 것 같은 곳이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예. 물리나 수학 덜 쓰는 곳이 물론 산업공학이라고 수학이나 통계를 뭐 수학 물리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닌데 네, 일단 그런 뭐 저기 부푼 희망을 꿈고 산업공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산업공학은 공학과계에서는 나름 경영학과로 불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실험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좀 문과 계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생명과학으로 시작했던 나의 자소서가 산업공학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학과를 변경하실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면접 때 산업공학과 왜 지원했어요? 라고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처음에는 생명과학과 가려고 했었는데 생명과학과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산업공학과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면접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 얘가 생명과학과 못 가겠으니까 일로 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전공적합성과 굉장히 안 맞는 대답이죠. 그죠? 산업공학과를 왜 왔는지에 대해서 써야지. 생명과학이 어려워서 산업과학과 왔다고 쓰면 그것만큼 잘못된 답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소서 개요를 쓰실 때 산업공학과로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자소서를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 4번에도 처음 문항 쓰실 때 생명과학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지원 동기가 산업공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산업공학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공학과는 쭉쭉 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산업공학의 기반 위에 정보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한 경영학, 공학, 경영학, IT 분야를 교육하며 학문의 범위가 넓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품질, 코스트, 프로세스, 정보 와와와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성, 창의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학과가 우리 산업공학과다라고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배운 다음에 융합한다는 얘기죠. 그게 산업공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융합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IT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우면 산업공학과가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기계공학도 배웠고, 뭐, 생명과학도 배웠고, 공학도 배웠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배웠으니까 좀 본인의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접목시켜서 내가 많이 배웠고, 배운 내용을 융합해 보았다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아, 내가 다 배워보니까 산업공학과를 쓰는 게 나하고 가장 맞겠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경우를 내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여러 이제 활동들을 이제 베이스로 깔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할 때는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저것들을 접목할 수 능력이 되니까 산업공학과를 쓰는 게 나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너 생명과학자 꿈이었는데 왜 산업공학과 왔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4번에. 처음엔 다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에 딱 와서 내가 이것저것 배워보니까 다 좋아. 처음에 이것도 꿈꿨고 저것도 꿈꿨지만 결국에는 내가 통합하는 게 가장 나한테 맞는 일이더라. 이 학생 쪽이 꿈이 CEO라고 했으니까 네. CEO에 가장 맞는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쓰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효율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자소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최종적인 효율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비용 고효율을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임금을 줄이는 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임직원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충분히 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줘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게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이 맞겠지만 하나하나 저비용을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뭐 그 변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전공을 생각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들이 많을 거고, 배운 내용들을
자신의 최종 목표에 맞춘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뭐 최종 목표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1, 2, 3번 활동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다른 과를 가고 싶다. 다른 과도 똑같이 찾아보시고, 다른 과, 산업공학과 말고 다른 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셔도,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해온 내용과, 학과의 인재상을 잘 맞춰가지고 지원 동기를 먼저 작성하시면, 자소서 학과 지원 변경하시더라도 크게 감점 없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단은 뭐 학과를 바꿀 때만 어쩔 수 없이 학과를 바꿀 때만 사용을 하시고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뭐 자기 걸로 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부담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전공 적합성 많이 보는 학교들, 전공 적합성을 이 전면에 내세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의 지원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혼을 담은 자소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